이 유튜브는 되게 평상시 제 일상을 브이로그로 남기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, 또 가능하면 뭐 일상에 대한 걸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쓰게 됐는데, 인생의 제2의 목표, 제 펜이 안 나오네. 좀 라이브하게, 실제로 거의 무편집을 위주로 목표로 기록을 합니다. 네, 제목은 제2의 인생 목표, 제2의 인생 목표와 여유로운 꿈의 일상을 위한 아니다. 여유로운 삶의, 일단 목표는 좀 더 뭐랄까, 잘 안 보이네. 일단 어차피 워드로 다시 쓸 거니까, 전에 이뤘던 거의 한 10년 만에 이뤘던 꿈은 원래 15년을 계획했는데 빠르게 이뤄서, 일단 제 2의 인생 목표, 그러니까 그때는 워드로 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썼는데, 일단 달성을 하고 나니까, 그리고 확실히 그때 돌이켜 보면 어떤 이제 계획과, 이런 계획과 어떤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게 확실히 이루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꾸준히 기록을 했는데,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꾸준한 기록이거든요, 실천이. 이거를 위해서 지금 사실 이 유튜브를, 수단은 이제 뭐 여러 개가 되겠죠. 일단 뭐 하나는 유튜브가 있고, 뭐 일기, 동시에 할 거예요. 이건 동시에 약간 이제 이거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좀 책찍질, 일기를 감시하는 거죠. 감시.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기 위한, 이게 약간 목표고, 그 다음에 일단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계획과 약간 목표의 차이는,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, 이거는 좀 구체적인 플랜이고, 이거를 붙인 이유는 좀 마음가짐, 그리고 약간 뭐랄까, 모티브, 좀 철학, 인생 철학 한마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돼. 이것도 플러스,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제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, 그때 사실은 1회 목표를 달성할 때는 좀 많이,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, 그때는 좀 너무 여유가 없고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너무 말렸어. 부모님도 너 그러다 약간 죽는다,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몸 망가지고 뭐 힘들다,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해,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뭐 그때는 방해였어 진짜. 맨날 3-4시간을, 진짜 3-4시간씩 1년 넘게, 그렇게 2년 넘게 진짜 버스 10,000원에서 흔들리는데, 좀 민폐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10,000원 버스에서 흔들리는 데서 그래도 나름 밥을 삼각김밥을 하나 찬 거, 근데 또 뜨거우면 이게 냄새 나니까 차가운 거 그냥 가지고
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버스 타고 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것도 이제 또 시간이 1, 2분 이렇게 데피는 시간도 아깝고 또 어디 이렇게 관공서나 학교 이제 그런 과 사무실 같은 데 들리면 타이머치를 맨날 20초, 10초 이렇게 맞춰놓고 그 안에 이 업무를 딱 마치고 바로 나와야 돼. 이게 각설 없이. 그런 어떤 이제 몇 초를 되게 좀 빠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15년에 그때 제1의 목표는 이제 15년을 10년으로 단축을 했죠. 1의 목표는 뭐 이거는 뭐 배경 어쨌든 배경 이런 이제 1의 목표는 15년 이게 배경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쓰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제안서 계획서를 쓰게 된 이유 배경이 되고 어쨌든 구체적인 플랜은 사실 뭐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건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제가 그때는 더 이것보다 네 어쨌든 그래서 목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좋아하는 게 예, 식물, 물고기, 고양이, 그리고 전공 중에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. 특히 인공지능,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게 내 일이니까 적성 플러스 그렇죠. 일이니까 일 있고 월 적성 취미생활이 곧 일이 되고 적성도 맞으면 아주 좋겠죠. 그래서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것도 배경이죠. 이것도 똑같이 배경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사실 금전적인 거고 이제 최종 인생 최종 목표는 이거는 진짜 미래 이거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대 때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너무 늦게 이루면 또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20년 이내 50대 가기 전에 지금 제가 30대니까 목표는 이렇고 최종 목표 20년 이내 빚이 있어도 돼. 은행빚 대신 은행빚까지 허용하고 이제 서울집 이제 지방에 집 하나 휴양지 하나 전 차 욕심이 별로 없어요. 차 욕심은 없고요. 휴양지 이거 이제 나중에 더 플랜으로 이제 예산을 세울 거예요. 이게 그래서 목표액 얼마? 뭐 은행 융자는 어디까지? 사실 서울집 하나만 있으면 이거 두 개 다 해결될 수도 있어. 근데 휴양지를 어떻게 짓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게 또 다른 이걸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걸 안 세운 이유가 사실은 뭐 이렇게 솔직히 이 세 개만 해도 구체적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중간에 어떤 걸로부터 도달할 수 있어. 갑자기 이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.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건 최종 목표고 근데 막 두서없이 가는 거예요. 생각나는 대로 이거 지금 막 쓰는 거라 지금 처음 쓰는 거라서 그 다음에 2년 이내 단기 목표 뭐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. 어디서 주워 들은 거나 뭐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. 2년 이내 2년이에요 제 목표. 2년 이내 목표는 하우스 한 동 지어서 땅은 사놨어요. 공주 뭐 바뀔 수는 있지만 뭐 공주에서
물론 제가 제 돈으로 다 산 건 아니고 갭 투자했죠. 공조해서 집기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매출 달성, 매출 발생 정도까지. 사실 이거에 더 단단기 목표가 있어요. 이게 꾸준한 기록 이렇게 있는데 단단기 목표를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면 매출 달성하기 전에 일단 치고 큰 그거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중단기 목표 이거는 이제 30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40대 전 40대 40전 40살 전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만 아니에요. 이거는 만 아니고 이제 나이 그냥 우리 양력 나이 뭐라고 해요. 아무튼 40살 전 중단기 목표 이렇게 딱 있고 이제 큰 흐름이죠. 있고 40대 전에 뭘 하고 싶냐 뭐냐면 수익 월 1억 달성.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.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. 절대. 왜냐면 저는 일이 적성과 흥미가 다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목표거든요. 이런 긍정적인 목표 제2의 인생 물론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지금 되게 의욕이 넘쳐. 사실은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이 농장을 짓는 게 제 단계별로 농장을 짓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순수익 원 1억 달성은 내 월급 플러스 이제 농장 순수익 이거고 이제 여기서 대신 마이너스가 있어. 사실 40살 전까지 저 학자금 대출 못 갚거든요. 학자금 대출 그다음 생활비 그다음 집세 저 집이 없어 아예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 관리 이게 생활비에 들어가겠다. 아니 이건 고정이니까 고정 지출 뭐 집세 세금 자동차 이렇게 고정 지출은 집세 다 포함하고 고정 지출 생활비 학자금 대출 이거는 이제 뭐 음식 뭐 술 뭐 데이트 뭐 연애 뭐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저축 고정 지출에는 저축은 따로 저축 투자 저축이 뭐 투자지 뭐 투자 저축 투자 이렇게 이것도 마이너스지 사실 이거 이렇게 이 안에선 플러스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나중에 이제 저는 항상 처음에는 원래 워드로 옛날에는 워드로 그냥 1차 목표할 때 워드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어떤 또 그게 있거든요. 물론 큰 그림은 이렇게 큰 그림은 좀 그때도 좀 크게 두리뭉실하게 그때는 정했어. 어차피 세부적인 건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게 되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큰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. 그 계산 순수익 1억 달성. 왜냐면 이제 고정 지출은 한번 제가 궁금해요. 고정 지출 매일 이렇게 대충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10년 후까지 아니 뭐 40살 그러니까 10년 후 10년 이내까지 이제 좀 미래까지 이제 같이 이제 플랜을 세워 보는 거죠. 지금 또 그쵸
지금 또 박사학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또 뭐 학비도 또 나가고 있고 계속 학비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익 1억 달성이 목표고, 사실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제 중단기와 이 사이에 있는데, 이 사이 여기에 있는데 목표가,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하우스 1동 짓기 전에 일단 저는 자동화를 할 거야. 자동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화. 그러니까 AI 자동화 실현. 사실 이게 약간 이제 약간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죠, 필수. 이렇게 돈 벌려면 사실은 이런 이제 적성과 일이 맞는 인공지능적인 게 들어가야 되죠. 기술이 저만 할 수 있는,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쨌든 제가 박사학위도 하고 있고, 또 지금 5년 넘게 이제 일도 했고 학교도 또 뭐 한 8년 7년 다녔으니까, 어쨌든 뭐 이런 자동화 실현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있어. 유리온실 있어. 유리온실 이렇게 식물 동아리 하는 데 많이 있는데, 조그마한 이렇게 유리온실, 거기서 이제 자동화 달성하기. 목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식물의 성장세나, 목표는 뭐 식물의 성장세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하우스 1동 짓기 전에 이제 옥상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완성. 이게 두 번째 목표. 이게 강화학습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. 자동화 완성. 지금 사실은 지금 식물을 이미 한 500종 이상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미 500종 이상 기르고 있어. 그리고 물 주는 거 빼고는 다 자동화. 빛, 바람, 뭐 풀고 뭐 이런 거는 자동화고, 일단 여기서 식물 성장세라는 거는 이제 성장세 플러스, 여기에 이제 목표가 이 에너지 절약이 돼요. 에너지 세이브. 물론 고출력 모드도 있죠.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중요해. 에너지랑 식물 성장세. 이 두 개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, 500종 이상 물주기 빼고. 하우스 1동 짓기 순수익 1억 달성. 근데 1동 지을 때 여기는 이제 목표가 일단 아쿠아포닉스로 할 거고요. 아쿠아포닉스를 제가 물고기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쿠아포닉스 하고, 이게 자동화는 당연하고 에너지 효율화, 이거는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, 냉방과 난방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 요새 또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아쿠아포닉스와 에너지 효율화가 이제 여기 하우스 1동의 포인트죠. 그래서 일단 유리 온실로 시작을 해서 옥상 비닐하우스 완성하고, 그 다음에 하우스 1동을 짓고 이제 자동화 플러스 아쿠아포닉스 에너지 효율화죠.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 1억을 달성하고, 이게 이제 돈이 잘 되면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거는
이게 이제 좀 언제가 될지 몰라. 중단기 목표인데 도심 속 농원 그리고 마트 그리고 마트와 일상.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?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딩을 사고 싶어요. 빌딩이 있고 1층은 마트고 이때 썼던 어떤 이제 제 생각은 이때 썼던 그 냉방이 나오면 보면 실내기로 이렇게 저희가 열기가 엄청 올라가요. 자동으로 이 열기를 타서 이 위에 옥상에다가 짓는 거야, 텃밭을. 당연히 여기는 세입을 줘야지. 도시가 얼만데 땅값이. 여기는 세입을 주고.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야, 일상. 그리고 마트가 1층에 있고, 마트. 난 도시 속 정원에 맨 꼭대기 있는 거야. 가능하면 아쿠아포닉스로 하고 싶어요.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, 그러니까 식물의 그 성장세를 위해서. 질산염이 이때 그러니까 생산되면 좋죠. 아쿠아포닉스가 뭐 당연히 암모니아가 질산염 으로 변하면서 식물에 좋은 이제 그런 영양분을 주는 거니까. 어쨌든 뭐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방식으로 위층 옥상 이렇게 하고, 또 이 데펴진 물 또 옥상에 이게 태양광 있어서 뭐 그런 걸로도 데펴주고, 그걸 또 쓴 이제 위에서 데펴진 걸로 또 밑에 막 추울 땐 또 난방도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선순환, 에너지의 선순환을 좀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, 뭐 옛날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어쨌든 이게 약간 꿈이에요. 이렇게 도심 속 농원 그리고 마트와 일상, 이게 제일 목표고. 사실 서울집 지방집은 뭐 사실 농장이면 좋고 농장 휴양지로 하면 되고, 지방집은 뭐 다시 서울에서는 도심 속 농원 이 빌딩 하나 갖기 쉽지 않을 것 같고, 지방집하고 이렇게 두 개 잘 벌면 서울집 하나는 이제 뭐 청약 같은 걸로 이제 청약으로 뭐 당첨되겠죠. 어쨌든 이거 되게 복잡해졌는데, 어쨌든 그 다음에 꾸준한 기록 전에 해야 될 게, 그래서 이제 이 아쿠아포닉스 농사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단계별로 자동화 때문에 올라갔죠. 하지만 이 하우스에 또 올라가는 게, 여기가 이제 지원, 정부 지원 그런 게 있어요. 정부 지원이 있어서 이제 농가 초기나 뭐 유지 비용 지원용 절감, 뭐 목표는 절감이죠.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200시간 이상 되면 엄청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농업인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식품 인증도 받아야 되고. 근데 지금 식품이 없으니까 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200시간 교육받기, 이걸 채우면 조금 유리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좀 심심해서 좀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, 그리고 뭐 출근할 때 출퇴근 때 되게 유튜브를 많이 봐요.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봐요. 유튜브 정보 수집 채널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채널이 있어. 그 채널을 또 구독해야죠. 채널도 뭐 파싱해서 뭐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. 결국에는 지금 해야 될 거는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교육받기, 200시간 교육받기랑 그냥 꾸준히 하려고요. 꾸준히 정보도 모으고, 정보 모으고, 정보 수집. 그 다음에 꾸준한 기록. 이거는 일기, 유튜브. 그래서 이 두 개는 맨날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졌어. 이거는 이제 약간 두리뭉실한 목표예요.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데, 지금 제 머릿속에는 많아요. 되게 여러 가지, 뭐 예를 들면 뭐 질산염, 뭐 그런 어떤 활용에 대한 뭐 생분해라던가
뭐 여러 가지 뭐 생화학적인 걸 쓴다던가 뭐 또 농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생화학적으로 그런 이제 유럽은 실제로 어떤 그런 농약이나 이런 걸 뭐 아예 되게 금지하고 막 되게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서구들은 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. 그런 생물로 그런 어떤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뭐 그 옥상 비닐 이 여기에 농작물은 뭐 고추를 한다던가 고추가 좀 반영이 좋아요. 이게 12뭐 이게 뭐 해봐야 알겠죠. 뭐 듣기로는 뭐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수확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. 그리고 유리온실은 일단 테라리움 같은 그냥 환경 세팅하는 걸로 테라리움 환경으로 생각하고, 옥상은 이제 농작물 고추로 들어가고, 하우스는 이제 또 선택을 하겠죠. 뭐 아쿠아포닉스는 일단 담수로 해야 되니까 뭐 송어가 있고 연어 안 되고 뭐 장어가 있고. 근데 장어 되게 좋아하는데 장어나 꼼송어. 근데 또 장어는 이게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네,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새끼를 받아서 그걸 키우는 거라서 저희가 알을 낳고 이런 게 안 돼요, 순환이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거고, 또 이게 농작물은 또 이제 뭐 지하에 이렇게 맨 밑에 층에다 이렇게 몇 단으로 할 건데 맨 밑에다 뭐 할 거고,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할 거예요. 그래야지 이렇게 인工지능으로 하는 그런 묘미가 있으니까. 그다음 고추하고 맨 위에다가 뭐 희귀식물이라도 하고 밑에다가 할 것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금 한 개씩 뭐 몇 개밖에 없으니까 뭐맨 밑에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하면 뭐 맨 밑에는 생와사비가 바람이 약해야 되고 또 햇볕도 많이 직사광선 필요 안 되고 직사광선 안 되고 또 되게 까다롭다고 해요. 뭐 물도 되게 저온이어야 되고 뭐 15도 17도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아쿠아포니스에 되게 잘 맞죠. 또 장어나 이쪽 애들은 또 물이 온도가 낮으니까. 그리고 얘네들로 데펴진 것도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햇볕 때문에 또 조명 때문에 또 이게 데펴질 수밖에 없어요, 물이.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어떻게 보온도 되고 또 이 보온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어. 그리고 뭐 이번에 신에너지 해가지고 그 겨울에 저축된 에너지를 또 여름에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할 생각이고. 어쨌든 머릿속에 되게 많지만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